최근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이 연일 총선에서 이렇게 크게 진 건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쉬고 있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더더욱 여의도 국회 현정회관 앞에 좀 더 이런 화환의 물결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네. 일부이긴 하고 뭐 저게 보수 여당의 절대 다수 여론이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없고 일부에 이제 팬층이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와라 이런 얘기도 있겠는데 뭐 요즘 최근에 보수 여당 분위기에 맞물리면서 또 허투루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그래도 데스크급에 좀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부터 바로 등판하기는 어렵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현장을 취재하는 좀 젊은 기자분들,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전당대회부터 열기가 정말 뜨겁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사람들은 그 유세 때의 그 한동훈이 지원 유세를 할 때 그 뜨거웠던 그때의 그런 감동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료 시민이라고 저렇게 보면 리본에 적혀 있는데 동료 시민이라는 말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 때 유세를 다니면서 본인을 동료 시민, 여러분은 동료 시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림하지 않는 정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손한 정치를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 동료 시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기 지금 저렇게 동료 시민이라고 그런 건데 예. 한동훈 위원장을 제가 전통시장에서 바로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거의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왔을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다 그러고요. 예. 한 1,000명 몰렸다 그러는데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이 저도 이렇게 같이 가슴이 뛰는 거 있잖아요. 관료형 정치인이 있고 어떤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형 정치인이 있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은 후자거든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고 감동을 주고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선거가 끝나고 아쉬움이 있음에도 혼자서 그렇게 막 아각 소리 지르면서 그 힘들게 유세하던 그 장면, 감동을 주었던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저렇게 화환을 보내면서 다시 좀 보여주세요, 다시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부이긴 해요. 뭐 저거 단순히 말씀드리지만 뭐 보수 여당의 모든 다 사람들이 저렇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현상이기 때문에 잠깐 저희가 사진으로도 지금 보니까 국회 헌정회관에서 화환 더 추가로 허가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가로 도착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김소유 평론가님, 저하고 한동훈 위원장 관련된 여론조사 하나 같이 만나보실까요? 그러면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든 한동훈 위원장 포함한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대표는 누가 돼야 되냐?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유승민 26, 한동훈 20, 안철수 11, 나경원 11 이런 부분인데 또 하나 눈에 띄는 여론조사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44, 나경원 18, 안철수 9, 유승민 5. 김수민 평론가 이 여론조사 어떻게 분석하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당 내의 지지층을 갖고 조사하는 거랑 바깥에 있는 일반 대중 전체로 조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벗어난 조사 결과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썩 나쁜 것은 아닌 게 예. 이게 민주당 지지층하고 다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유승민 전 의원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전히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크게 붙을 수밖에 없지만 근데 다른 정치인들하고 비해가지고 또 크게 비교적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점들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당 대통령 후보도 그렇겠지만 그보다 더 당 그 대표 주자 같은 경우는 또 지지층 쪽에 이제 지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당 내부에서 위협할 수 있는 주자가 떠오르고 있지 않다. 이번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예. 그 점은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 점이 국민의힘에 좀 다변화가 필요한 대선 주자 구도 여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국민의힘한테는 아직까지 도움이 안 되는 구도일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또 지금 내가 인기가 아직까지 팔팔하니까 차기 당권에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산인 것이 예. 지금 이제 본인을 크게 위협하고 엎을 수 있는 주자가 어차피 없고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정도가 대표가 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본인이 다시 재등판할 수 있는 시기를 바라보는 게 더 낫겠죠. 예. 근데 이런 여론조사 때문에 넘어가서 내가 이번에도 그냥 그대로 당 대표로 달려야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규칙, 룰이 그 전에 뭐 규칙이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원 100%를 놓고 지금 당 대표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여론조사를 적절히 같이 섞어서 지금 보수 여당의 내부 기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됐고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얘기한 그 마지막 말 두고 말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재등판을 놓고 정치권의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그 마음에 달렸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고군분투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다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시기야 어떻게 됐든 좋은 정치인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돌아오셔야 된다. 예,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네. 대표로서 선거 책임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은 제가 옆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봤을 때 그리고 전국 유세를 돌아다니면서 네. 본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다 쓰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가는 좀 싶어요. 선거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유력하게 지지율 1위 이런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 그런 노고들을 좀 알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도.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재섭 당선인의 목소리가 제일 클 수밖에 없죠. 강북에서 유일하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위원장 노고를 좀 알아야 되고 여전히 차기 대권주에서 지지율 1위 아닌가. 뭐 전당대회가 적당하다는 안철수 의원의 얘기도 있는데 김재현 의원님. 근데 이 얘기가 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김종인 고문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자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적어도 1년 정도 쉬어야 된다. 이 분석과 전망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뿐만 아니고 아예 당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분도 계시죠, 우리 당에. 그렇지만 사실 그 당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도 있고 또는 좀 쉴 수도 있고 그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사실 리더십이 상당 부분 손상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전당대회에서 출마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출마해서 당권 경쟁을 통해서 당의 그 지도자들 또는 당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우리 당의 그 인재들이 이만큼 있다. 그래서 미래가 어둡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를 반대로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기만 하면 당연히 그냥 당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에 있고 조국 혁신당은 물론 한자는 좀 다르지만 결국은 조국 당대표 개인의 그 사당처럼 비춰지는 그런 당이거든요. 예. 그런 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여러 당권 주자들이 있고 그 당권 주자들이 전부 다 경쟁을 하고 겨루면서 예.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또 당의 활로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 일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예.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지 조금 쉬는 것이 나을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판단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 전 위원장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 움직임 하나 있었는데 여선행 행정관님.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가 윤 대통령 포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의혹과 혐의 때문입니까?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특사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무슨 뭐 횡령이다, 뭐 배임이다, 그리고 뭐 범죄 은닉이다, 약간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민주당 안에서 이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원회의 명의로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뭐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고발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총선 끝나고 약간 어떻게 보면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뭐 한편에서는 민생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제 총선 민의에서 드러난 어떻게 보면은 검찰 정치
뭐 검찰 정권에 계속 부각시키는 그러한 뭐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좀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 이제 견제하고 뭐 이러는 한 측면 중에 하나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여권의 뭐 잠룡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마하면 무조건 당대표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 견제구를 날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선이 끝났음에도 한 전 장관에 대한 그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는 민주당입니다.